예, 우리는 정보나 뉴스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추리고 압축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시장과 섹터 종목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시간이죠.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MTN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기업에 대해 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옥석 가리기 주제는요. 골디락스 기대 속에 코스피의 서머랠리 올 것인가? 골디락스 서머랠리 영어입니다. 골디락스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예, 골디락스라고 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개념 정리해 주시고 미국 증시가 과연 지금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증시에서 나온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영국 동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 골디락스라는 한 젊은 소녀가 있는데 산길을 헤매면서 동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한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는 곰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곰들은 보이지 않고 식탁 위에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뜨거운 죽이 담겨 있고 하나는 차가운 죽이 담겨 있고 하나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죽이 담겨 있었던 거죠. 딱 먹기 좋은. 예. 그래서 그 골디락스라는 그 소녀가 그 딱 먹기 좋은 그 죽을 먹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러한 영국에서 내려오는 우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증시에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그 소녀 이름을 따서 골디락스라고 한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렇지만 적절하게 상승하는 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이제 최근에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기 주식에 투자하라라는 번역서가 나온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최근에 뉴욕 증시,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골디락스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에 따라서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증시의 어려움을 경고하는 경고음들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지금도 지표를 가지고 증시를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강세장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증시가 좋은 것이 설명하기 어렵죠. 최근에 또 오늘 나온 이제 그 실업 지표를 보게 된다면 미국의 실업률이 다소 조금 올랐죠. 물론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주에 열린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막을 가능성이 대두가 되긴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에 따라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한 골디락스의 모습. 그런데 안타깝게도 골디락스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당시가 골디락스였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그래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증시가 나름대로 한쪽에서는 조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 물론 이제 큰 폭은 아니겠지만 또 한 폭에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어떤 긍정론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저점을 꾸준히 높여오고 있기 때문에 골디락스의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골디락스 하는데 이렇게 어원을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동화 속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골드가 이건 작가가 지은 이름일 텐데 그죠? 그렇죠. 골드가 있잖아요. 골드 그죠? 골디락스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걸 의미한다. 또 거긴 또 곰이 3마리 있는데 증시에서 곰은 또 하락에 이제 배팅하는 그런 건데 그들이 적절한 죽을 먹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를 좀 부여하기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일단 미국 증시가 이런 소위 이제 괜찮은 투자해볼 만한 좋은 장세 흐름인데요.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 크지 않다는 것 같고 함께 소위 이제 기술주, 대형 기술주, 빅테크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골디락스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만 놓고 본다라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이죠. 그리고 이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이러한 비율을 들게 된다라면 작년 대비해서 1년 지난 사이에서 미국 그 많은 투자자라든지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리의 부담이 서너 배가 올라간 상태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면 증시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다라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습니다만 증시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냐면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이제 2년 동안에 미국은 부채를 무제한 쓸 수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에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채가 발행되면 거기에 많은 돈들이 몰릴 것이고 시중의 자금들이 흡수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효과에 따라서 미국은 현재 국채 발행만으로도 25bp 금리 인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FOMC가 또 25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무려 50bp 금리 인상 효과를 우리가 이제 맞게 된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지 않고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표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혜성처럼 돌파구를 마련한 게 바로 기술주들이고 신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특히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경제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개념의 도입, 이런 것들이 뉴욕의 기술주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지금 쉬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GPU 관련해서 급등세를 나타냈고 한 일주일 동안 엔비디아가 뉴스에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을 놓고 본다라면 기간 조정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상태라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겪어야 2차 상승이 가능한데 가장 좋은 모습이 기간 조정이거든요. 엔비디아는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좀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테슬라가 다시 또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지금 많은 월가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다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라면 이것은 현재 지금 미국이 전반적인 흘러가는 거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테크주들이 미래 먹거리를 활발하게 찾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다시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현재 지금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2021년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탐욕지수와 공포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걸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좀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좀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이 됩니다. 공포지수는 완전히 바닥권입니다. 지금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탐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쪽이 조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하락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러셀 지수의 상승입니다. 최근에 러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중소형주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거의 뭐 한 8% 가까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스닥과 S&P만 보고 있습니다만 러셀 지수까지 상승했다라는 것은 강세장의 초입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뉴욕 증시는 골디락스의 모습이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증시도 그런 지금의 그런 골디락스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 질문 전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증시는 이런 골디락스 기간이 언제 있었는가? 이게 이제 아주 나쁘지도 않고 아주 뜨겁지도 않은 거니까 이를테면 동학개미 운동화 3,000포인트 이건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골디락스는. 그죠?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골디락스로 볼 수 있는 우리 증시에서의 그 기간은 언제가 있었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동학개미 운동 때는 이제 강세장이다라고 강세장이죠. 표현을 한 거죠. 강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약세장이 작년까지 진행됐다라고 보고 최근에 골디락스는 딱 두 시기를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2003년서부터 2007년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이제 그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고 2009년서부터 무려 2018년까지 골디락스 장세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첫 번째 골디락스 같은 경우 이 골디락스를 이끌었었던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었죠. 당시에 이제 차화정 주식들이 급등하고 중국과 관련된 우리의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뜨겁게 달궈졌었던 시기이고요. 두 번째 골디락스는 이게 골디락스였나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2009년서부터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만 2018년까지 기간을 놓고 보면 소위 저희가 이제 박스피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간과 네. 일치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라도 나름대로 다양한 주식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그렇죠. 굉장히 주식시장에 좋았었죠. 조선주도 올랐었죠. 제약바이오도 올랐었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신경제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수만 놓고 본다라는 박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는 한 5, 6년 굉장히 지루한 그 소위 이제 이 갇힌 구간, 그죠? 그렇죠. 터널에 갇힌 박스피라고 그러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골디락스라고 할 수도 있네요, 그죠? 예, 뭐 많이 밀리지 않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그렇습니다. 이런 기간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종별 순환별 돌았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급등했다가 한 2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네. 나름대로 그 속에서 순환매가 돌았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골드락스의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질문. 지금 우리 시장은 지금이 어쨌든 뭐 확연한 강세장이고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고 주가가 다시 3천, 4천 간다고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다기보다 네. 거의 좀 없잖아요. 희박하죠. 예. 2,800, 뭐 한 3,000, 네. 그 안에서의 어떤 점진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 장을 골디락스로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망은 어떠세요? 예,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800 이상 보기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작년서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월가에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내년, 그러니까 2022년에서 2023년을 예상했을 때 한 2,800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때가 어떤 구간이었냐면 2,200을 깨냐 마냐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2,800을 얘기하니까 상당히 조금 다 와닿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혹자들은 뭐 2,000을 깨네 마네 뭐 이런 얘기까지 극단론까지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2,200선 정도에서 이제 지수가 반등세를 나타냈고 2,400선을 머물면서 일단 2022년을 마감을 했습니다. 2023년을 바라볼 때 2,800이라 하더라도 2,500까지도 좀 쉽지 않을 텐데라는 시각들이 강했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우리가 이제 2022년 9월, 10월 달에 공매도에 따른 반대 매매에 나갔던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2023년이 딱 열리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죠.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던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사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월 중순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 테마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시장은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들고 나온 게 2차 전지죠. 예. 2차 전지가 이제 대세 상승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큰 시세를 뽑아먹고 2차 전지의 이제 밸류 논란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 바톤을 이어받은 게 바로 반도체였죠.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이제 2,6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2,500을 깨느냐가 아니라 2,6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라는 부분들이었죠. 여기에 이제 또 나온 것들이 이러한 이제 신산업과 더불어서 국영제에 있었던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최근에 조정을 받습니다만 올해만 30% 가까이 올랐고요. 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건설주라든지 해운주 같은 경우 올해 업황에 대한 뚜렷한 어떤 뭐 조짐이 없다 하더라도 바닥권에서는 일정 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흐름들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골디락스의 모습과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골디락스를 정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골디락스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시장이 강하다라고 할 때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 시장은 약하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합니다.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큰 번에 큰 하락이 한번 남아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신경제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 2차 전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이것은 아직도 지금 개화도 안 된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야 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의견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을 때 골디락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을 뭐 100도씨로 라면을 먹기 위해서 끓여라라고 하면 단순하게 끓일 수 있죠. 하지만 70도에 맞춰라라고 한다라면 뜨거운 물 부었다 찬물 부었다 해야 이제 70도에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좀 식으면 좀 뜨거운 물을 부어야 되고 좀 과열됐다 싶으면 또 찬물도 부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는 역설적으로
비관론과 긍정론이 있을 때만 발휘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증시가 바로 그런 거고 미국 증시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 주식 투자가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골디락스는 역설적으로 주식 투자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차가운 물, 뜨거운 물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골디락스로 봐도 무방하다. 네. 네. 이거 아닌 건 아니다 쪽으로 우리 정리하고 그렇죠. 예, 예, 예. 무방하다. 네. 그러면서 대응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네.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섹터별로 제가 조금 궁금한 걸 여쭤볼게 네.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보면 오늘 또 이제 하이닉스가 3.7%, 네. 삼성전자도 오르고, 역시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반도체인데요.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다시 이제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이제 GPU를 구동하려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전용되는 반도체가 필요죠. H100인가? 뭐 HB, 네. 네. HRM이죠. HRM 반도체가 이제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야만 이제 구동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50%를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네. 40%를 삼성전자, 10%가 이제 마이크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새로운 퍼포먼스를 엔비디아가 보이면 GPU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뒤따르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하이닉스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기네 하이닉스에서 파는 반도체 중에 이 비중은 낮긴 합니다만 지금은 신경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당분간 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재고 사이클로 보게 된다라면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신경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또 지수를 이끄는 면에 있어서는 네.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가 좀 돌아 나오고 뭐 하이닉스가 대표를 하고 있고 소부장들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네. 다시 이제 좀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2차 전지는 반도체와 쌍벽을 이룰 주도주건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냐, 예, 아닐 것이냐, 2차 전지는. 지금 자리가 조금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네. 애들러 피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일단은 그저께 급등했고 네. 어제 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약했다라고 표현하시는 예. 분들도 계십니다만 일단 그저께 급등한 가격대에 머물렀다라고 보면 굉장히 강한 거죠. 아, 그런 오늘도 거군요.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저게 바로 기간 조정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점 대비해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포지션을 취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뚫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어제 이제 올랐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가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 에코프로의 향방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다시 시장의 전면에 나서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하락 구간에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자율 반등이냐라는 것은 조금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되는 형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가장 굵직한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섹터들은 좀 눈여겨볼 곳들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섹터가 간다라는 거, 물론 이제 새로운 경제에 대한 뭐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전력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죠. 뭐 그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익을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악재가 좀 터졌죠, 몇 개. 그러게요. 우리가 이제 개소세가 네. 다시 환원이 되면서 세금이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시적으로 깎아있던 세금이 다시 늘어나는 부분들, 그다음에 미국에서 소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차가 우리나라에 다시 재상륙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뭐 단기 악재가 있는 거죠. 자, 업종별로 지금 이제 이런 호악재들이 섞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골디락스 장세에서의 매매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면. 저점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골디락스의 또 장세의 특징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서 이익을 한번 향유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골디락스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을 따박따박 챙겨가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한국에 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별로 잘 안 좋아하는데요. 네. 골디락스 이런 단어도 평상시에 가능하면 잘 안 쓰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골디락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얘기하면서 대응 전략들, 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